안녕하세요. 4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해서 대중 상호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등 관세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이 지난 11일 밤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를 했는데, 여기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를 위해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빅테크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네, 요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관세 관련으로도 발언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동차 업체 일부를 돕기 위한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자동차 업체들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을 이미 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생산이 증가하는 요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면 트럼프는 이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고,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문제 없이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 나오게 될 수 있겠죠. 그때 떠오르는 기업이 누구다? 현대차다. 엄청 미국에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기업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들 중 일부도 여기에 수혜를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끈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게, 일단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관세 예외, 요거는 진짜 관세 예외가 아니고 약간 다른 범주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워드 리트닉 상무부 장관이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이 제외된 게 다시 한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봐야 된다라는 식의 언급을 한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한숨 돌리더라도 일단 요거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현재에 대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악재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조심을 해보시는 게 어떠할까 싶네요.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1.53달러로 플러스 0.0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볼만한 뉴스들 어떤 분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의 기대 인플레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3.6%. 2%에 가까워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래도 관세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튕겨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실업률 우려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미국의 경기는 좀 심각하게 안 좋아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심리적으로 이 부분 좀 방어를 하기 위한 움직임, 이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의 백악관 쪽에서도 이 경기 침체 우려는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기 침체 대응에 약간 이런 식의 언급하고 있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가 진짜 일시적인 영향에서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 경기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럼 그 다음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둔화에서 멈추고 이 유동성이 꾸준하게 풀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경기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단기 악재가 계속되더라도 그 다음 스텝이 밟아지게 된다면 V자 반등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증시에 대해서도 방향성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이 국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저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AI,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는 이 투자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만드는 슈퍼컴퓨터 요거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 내에서도 구매가 꽤 많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기술 개발이 계속된다면 여기서도 또 한 번의 이슈가 터질 수 있겠구나. 요거는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AI의 새로운 모델과 함께 지금 다양한 활용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조금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퍼지는 게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 많은 이 반도체 소비량, 전력 소비량 이런 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급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소재, 부품, 장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TSMC 마이크론은 치고 나가는데 삼성, SK 반도체 투자는 뒷걸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격 올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다 투자 이제 앞으로 또 한번 진행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게 되면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급증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수혜를 받는 이 송배전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는 꼭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엄청 좋아요. 전 세계 지금 순위권 안에 들 정도로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영업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적정 주가 평가를 해가지고 실적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2년 후부터 뭐 탄소세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탄소 배출권부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 아니면 그를 위해서 새롭게 건조하는 게 아닌 개조 관련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들려오게 될 수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다면 쭉 한번 지켜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수급 들어오는 리포트까지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링크 있는 거 있죠. 영상 소개란에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런 거 보고 마음에 들면 따봉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만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여기에 이제 달라붙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이제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걸 보면 좋을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6월 첫째 주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각 후보들이 나 대통령 하겠다 요거 선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메인으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는 뭐다? AI는 뭐가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키우겠다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 AI 대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들 엄청난 수혜를 이 정책적인 지원 하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각각 어떤 상황인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벌써 이 광고나 여러 가지 부분에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발전시키게 된다면은 여기에 수혜받는 그거 생각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헬스케어랑 AI 엮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도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뭐가 다르냐? 얘는 검증된 모델을 해외에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에 맞춰서 개조하는 이러한 식의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성능은 카카오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다?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든 이 둘은 최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면 실적 올라가고 그리고 테마성 자금이 대선 동안 몰리게 될 수도 있으니 네카오는 이런 쪽으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편하게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런 곳만 있다라고 해서 조금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때는 시장의 분위기도 좋아야지 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했을 때 이 6월 달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주요 일정이 뭐가 있나라는 걸 보면 미국의 FOMC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악재가 여러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어떻게 되고 있다? 90% 이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인플레가 단기적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요거 이후에도 올해 3회에서 4회 금리 인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거고 그러면 대선 테마와 함께 금리 인하 이슈가 같이 시너지를 내게 된다면 그때 단기적으로 한번 폭발을 주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결과적으로 3% 아래까지 이제 궁극적으로 가겠다라는 방향까지 확실하게 잡히게 된다면 과거에도 금리 인하 할 때마다 꾸준하게 고점 돌파하는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네카오 동시에게 이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요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차트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수급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보도록 하자면 일단 네이버는 외국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얘는 외국인으로 인해서 과거에도 이렇게 자리 잡고 급등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꾸준하게 수급 들어오면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우선 그 다음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기관 최근에 들어오다가 멈칫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고 외국인까지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는 현재 위치에서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 241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61선 돌파하고 나서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만약에 빠르게 여기가 아니라 이 121선까지 이렇게 돌파해서 61선까지 돌파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올라가느냐, 여기서 올라가느냐, 이거는 분류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이다.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 역시 공략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61선이 이미 꺾이고 있어서 향후 여기 이렇게 돌아설 때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돼서 올라갔을 때 훨씬 크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굳이 뭐 나쁘게만 볼 건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카카오는 뭘 봐야 되느냐? 현재 얘는 수렴하고 있잖아요. 이평선 밀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몰려 있는 데만 돌파 스근하게 해주게 된다면은 쭉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여기 노란색 481선까지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크게 봤을 때 계속 고점이 떨어지는 이 우하향이 반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 뭉쳤던 게 터진다 생각 이상으로 퍼포먼스가 이때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요거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추세가 잡히면은 꾸준하게 끌고 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한참 나중 일이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현재 위치에선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에 집중해서 차근히 현재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지금 정책 수혜로 AI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카오가 대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상반기 내에 할 가능성 엄청 높은데 이것도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만약에 이 다음 금리 인하 확률도 꾸준하게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6월달 올라갔다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올해 연말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요거는 1, 2, 3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 네이버는 외국인, 카카오는 기관 쪽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41선 위로 올라가야지 61선 돌파했을 때 빠르게 턴할 수 있을 것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점만 이탈 안 하게 된다면은 수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볼린저 상단이랑 481선 돌파하면 발산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림 그려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모두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